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의 식용유 지류 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조리용 기름 고를 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로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그럴까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희 엄마는 아보카도 오일이 최고야 라고 하시고 주변에서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쓰면 건강 걱정은 끝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고 가족 모두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라 건강이랑 다이어트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름 정말 제대로 알고 선택한 걸까? 그냥 좋다더라 하는 이미지 때문에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국내 채널은 물론이고 해외 자료들까지 찾아보면서 막연한 이미지 말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세워봤어요.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조리용으로 무엇을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 그리고 고르는 꿀팁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쓰는 식용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큰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맨 위에는 가장 좋다고 알려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 식물성 식용유들, 오른쪽은 열매에서 나온 정제 오일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집에서 음식 조리용으로 무엇을 남길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맨 상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 이 오일들은 첫째, 정제를 거의 하지 않고, 둘째,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고, 셋째, 단일 폴포화 지방이 많아서 안정적이라 몸에 가장 좋은 기름을 고르라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최고예요.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기름을 가열해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가열하면 좋은 항산화 성분은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지방 구조의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가격이 비싸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특히 한식은 마늘, 고추장, 김치볶음처럼 향이 강한 요리가 많아서 엑스트라 버진 특유의 향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오일을 생으로 먹거나 조리 후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리용 메인 오일에서는 제외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 식용유들을 볼게요.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정제했느냐보다 지방산의 구조예요. 이 오일들은 대부분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열, 빛, 산소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기름이 타거나 상하면 생기는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고민했던 부분은 이런 오일들이 대부분 밝은 투명 플라스틱 병에 대용량으로 상온 진열돼서 판매됩니다. 기름은 원래 빛과 열에 취약한데 구조적으로 산화에 더 취약한 지방산을 가진 오일을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는 건 유통 원가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화 가능성, 장기 보관 문제, 미세 플라스틱 우려까지 겹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리용에서 정제 식물성 식용유들은 제외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정제 올리브유, 정제 아보카도유. 둘 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고 조리 안정성이 비교적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골라야 해요. 아보카도유는 비교적 최근에 시장이 커졌고 해외 일부 조사에서는 시중 제품 중 일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오일이 혼합된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를 키우기 위한 농장을 늘리느라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환경을 해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반면 올리브유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고 국제 등급 기준이 존재하고 여러 품질 인증 기관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요. 물론 올리브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관리 구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제 아보카도유도 제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정제 올리브유, 그 중에서도 퓨어 올리브유입니다. 향이 과하지 않고 가열 안정성이 무난하고 가격이 현실적이고 품질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생으로 먹을 땐 엑스트라 버진, 조리할 때는 퓨어 올리브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용기부터 보세요. 기름은 열과 빛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두운색 유리병, 금속캔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게 기본입니다. 투명 플라스틱은 빛 차단이 어렵고 장기 보관에 불리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한 번쯤 브랜드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외에서 일부 올리브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 문제, 혼합용 논란, 품질 기준 미달 이슈 등에 거론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브랜드가 과거에 리콜이나 품질 논란이 있었는지, 공식 수입사나 본사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공개하는지, 그리고 국제 인증을 따르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합니다. 식약처 리콜 정보나 해외 소비자 리포트 등을 검색해보는 게 좋은데, 그게 힘드시면 구글로 한 번쯤은 최근 문제된 업체들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역사와 관리 체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고 품질 기준이 명확하고 대형 유통망이 꾸준히 판매되는 브랜드의 퓨어 올리브유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기준으로 식용유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 시중에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보고 한번 골라볼게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 중에서 용기 형태, 브랜드 이력, 원산지하고 표시 정보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탑셀링 올리브오일 브랜드들을 기준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포마스 올리브유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나 밝은 투명병 제품도 제외할게요. 이렇게 걸러보니까 5개의 제품이 남아요.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브랜드가 직접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수입, 유통 중심 브랜드는 공급처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브랜드가 남네요. 사실 2곳 모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좋은 브랜드예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한 곳은 올리브오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브랜드이고, 다른 한 곳은 올리브유도 만들지만 다양한 식용유를 함께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올리브오일 전문 브랜드인 이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품 정보를 정리해 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하루 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